오늘은 명현현상,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영역하고, 또 누가 질문을 해와서, 고혈압 약을 계속 먹어도 되나요? 이렇게 물어와서 거기에 답글 올리겠습니다. 명현현상은 원래 워낙 다양하니까, 그 뒤로 이야기하기로 하고, 아까 그 이야기에서 고혈압, 그 이전에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, 보통 인간의 그 장부와 가장 비슷한 그 동물이 그 개예요, 개. 그래서 사람의 요즘에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그 사료를 먹이다가 그 사람의 음식을 뭐 아이스크림이 됐든 뭐든 개가 같이 좋아하니까 막 먹여요. 그러다 보면 개가 굉장히 비만한 개가 나와요. 예전에 그 일부러 비만하게 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그 개들이 그런 체형을 가져요. 막 띠뚱거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앓는 겪을 수 있는 그 병의 원인을 개가 다 갖게 됩니다. 고혈압, 고지혈, 지방간, 거기에 당뇨, 그리고 뭐 관절염까지. 또 그런 개들이 뇌 혈관에 문제가 돼서 중간에 비만인 그런 개들 중에서 경련을 막 해요. 잠자다가 혈관에 뇌경색처럼 그 뇌경색 들어가기 전에 그 뇌 혈관이 약간 막히면 그렇게 센서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경련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음식물에서도 병의 원인을 만든다는 것을 그 개를 보면 금방 알아요.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음식물에서 오는 게 한 30%의 영역이 그 병을 얻는 영역이 30% 정도 되고 생활 패턴에서 노화의 원인도 그렇지만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또 공기나 대기 또 토양 뭐 일본의 뭐 방사능 얘기가 아니래도 우리도 모르게 피폭되거나 아니면은 그 환경 호르몬 이런 데 노출돼서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게 또 한 30%. 그 얘기를 했죠. 예, 그런 것처럼 일단 고혈압 약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혈압 약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고혈압은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. 그 평생 먹으면 그냥 약이 아니지. 어떻게 평생 먹는 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? 그냥 차라리 식품이라 얘기를 해야지. 그거는 약이 아니에요. 중요한 거는 그 고혈압 약을 계속 먹으면 이 서양식 약하고 이 우리가 만드는 동양의 어떤 부분하고 좀 다른 차원이 좀 다른 게 있어요. 서양은 어떤 바이러스나 아니면 수술하는 영역에선 신이 맞아요. 최고의 경제에 올라와 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고.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장부에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띄어내거나 뭘 한 이후에 그 뒤에 몸에 겪는 영역이 아직 부족해요. 그것을 그 보장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하고 뭘 하지만 그 뒤에 오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 안 해요. 먼저 그거부터 하고 그 뒤에 뭐가 오면 그것도 또 수술이라는 형태 또는 다른 약을 투여하면서 그렇게 가요.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몸에는 스트레스가 강력히 오기 때문에 제가 병원의 어떤 영역을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 뭐 질문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잘 안 들어가면 또 올려요 약을. 근데 본질을 보면 고혈압 약이라는 게요 먹으면 심장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려요. 혈관의 혈액순환을 느슨하게 해서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. 왜 압력이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데 노출될까 봐 그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버려요 심장의 활동을. 그러면은 그 고혈압 약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느슨하게 자꾸 만들어지면은 그 신진대사에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.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그 강력한 그 상극이라 그러죠. 그게 콩팥이에요. 신장이라고 하는 그 콩팥에서 그 들어오는 혈액량이 원래는 운동을 하고 기운을 쓰고 나면 신장 쪽으로 혈액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혈압약을 먹는 순간에 그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부족해져요.
일부러 인위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니까. 공파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거의 다 혈에 의해서 그 운영되어지고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또 혈에 작용해서 혈관과 그 사이에서 영양분의 이동이나 또는 그 노폐물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혈에 관해서 아주 그 큰 영향을 받는 곳인데, 혈압약을 계속 먹었을 때 신장에 들어가는 혈액이 순환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. 그러다 보면 신장에서 뇌에 요구합니다. 혈액을 좀 빨리, 심장을 더 강하게 박동을 해서 혈액을 빨리 좀 보내다오 하고 이렇게 요구해요. 그러면 약간의 흥분 상태 또는 그 몸에 심장의 그 어떤 그 운용을 조금 강하게 해서 또 그렇게 혈액 순환을 좀 강하게 만들어 버려요. 그러면 나중에 혈압이 또 올라가니까 약을 또 먹고, 그게 순환이 계속 연쇄고리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확 일어나요. 그러니까 마지막 고혈압의 약은 심장에 직접 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런 그 약이 마지막 약이에요. 현대 과학이 그렇습니다. 뭐 현대 그거하고 제가 대립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,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피부도 얇아지고요, 신진대사가 늦어지니까, 느슨하게 만드니까 면역체계 자꾸 떨어지지,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도 않아요. 그게 그 당뇨하고 비슷해요. 당뇨약도 평생 먹으라 하죠.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하니까. 그 뭐든 평생 먹으면 일단 되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위험을 미리 일어나지 않은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느슨하게 만들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면역체계의 부분도, 그 쉽게 얘기하면 항암 치료를 할 때 정상적인 세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수가 부족해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는 뭐 그런 거,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어떤 영역에서는 비장이라고, 원래 위가 음식에 들어가는 문이고 그 문에서 모든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는 문이에요. 그런데 그 문에 손상을 입게 돼 있어요. 원래 콩팥은 그게 음식이 다 장을 통과해서 다 분해해지면서 마지막 기운을 올리는 가장 근원인 뿌리가 되는 게 콩팥이에요. 그러니까 위는 명치 영역에서 우측으로 스르륵 이렇게 주머니만하게 그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영역이 있으면 거기서 탄력을 가지면서 장부를 통과하면서 음식이 쭉 돌아가서 흡수가 되어지고 콩팥에서 기운을 저장하는 개념의 그 위치가 그래, 뿌리 개념이고, 그 장에 있는 모든 그 혈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 콩팥하고 방광 쪽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배출시키기는 배출시키고,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체계는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그 에너지는 또 간을 통과해서 눈으로 나와요. 그 기운은. 그리고 혈관으로, 혈맥으로 기운이 올라올 때는 엉덩이에 힘이 딱 생기고 허리에 힘이 딱 붙어요. 나이 들어서 노화돼서 죽을 때는 엉덩이 쪽하고 허리에 힘이 쑥 빠져서 걸음을 걸을 때 약간 뒤로 빠지면서 걸음이 이상해요. 그리고 마지막 노화에서 죽음이라는 영역에 딱 들어간 순간, 수명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남은 분들은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. 그 다음에 항문이 벌어져서 그냥 변을 세요. 그게 반복되어지면, 음식을 처음에는 위가 튼튼해서 잘 먹던 사람 나중에는 소화 영역이 무너지면서 음식을 못 먹게 돼요. 그러면 그게 기운이 부족해지고 입안이 마르고 기운이 부족해 기탈이 들어와요. 그 기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뜸을 뭐 100장이고 1000장이 떠도 죽어요. 안 됩니다. 그 기운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, 그것도. 어쨌든 그 평생 먹는 것은 약이 아니고 그냥 예방약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고혈압이 있어요. 그럼 고혈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 뭐예요? 고혈압은 병이 아니에요. 운동을 할 때도 압력이 당연히 올라가요. 전에 그 산중에 살 때 한 노인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10m, 20m 걸어가면 가만히 서 있고, 또 걸어가다 가만히 한 1km를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어서 나갔다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. 왜 이렇게 길에서 쉬고 계세요? 그랬더니 숨이 차서 못 걷겠다고.
조금만 걸으면은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렇대요. 그 혈압이 높으신가 보네.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. 밭을 메고 뭐 햇볕 있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. 농촌 그 산골에 사는 분인데, 그래서 그 혈압이 올라갔으면 숨이 그 폐기가 다 그 갑갑해지고 숨을 그 못 쉬게 되고, 또 혈압이 올라오면 두통이 생기면서 어지러우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하거든.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솔잎하고 쑥을 처방을 해줬어요. 네, 그것을 그 쑥하고 솔잎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달여서 계속 먹게끔 그렇게 했는데, 그리고 운동, 손 터는 거하고 몇 개 운동 가르쳐주고, 한 해, 두 해 지나고 나서는 그냥 한 번에 걸어갔다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. 뭐냐면 혈압이 올라가도요, 혈막이 튼튼해져요. 그 쑥하고 솔잎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그 숨도 안 차게 만들고, 원래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막이 튼튼하면 그 혈액순환이나 이 압력이 높아져도 버텨요. 그 젊었을 때하고 그 나이 들어서는 좀 달라요. 그런데 고혈압 약을 계속 먹으면 혈압을 신진대사를 느슨하게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게끔 계속 잡는데, 그것이 나중에 스트레스가 돼서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혈압약을 계속 먹는 것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계속 먹는데 그게 반복되어지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렇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, 뭐 위험하지 않냐, 뭐 이렇게 얘기하죠. 맞아요. 위험해요. 그러니까 계속 먹으라 하는 거예요. 저희 식품 그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먹었을 때 그 명형현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. 혈압도 보통 웬만한 거는 2년 안에 다 제자리 들어가요. 짧은 것은 뭐 한 6개월 안에도 그렇고요. 아무리 복잡한 것도 4년이면 혈압은 정상돼 버려요. 근데 당뇨가 같이 있는 분, 나이가 60이 넘어서 당뇨하고 같이 있는 분은 조금 더 걸려요. 그래도 반드시 잡힙니다. 중요한 건 반드시 낫는다예요. 그게 잡힐 때는 혈압도 파동을 치고요, 간 수치도 막 올라섰다 내려왔다 그래요. 왜냐면 저희가 식품을 후생성의 그 마우스 쥐죠, 쥐 그런 테스팅 할 때 뭐 간에 그 일부러 지방을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식품을 테스팅하면 그 지방이 다 녹아나가면서, 그 지방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. 피하 지방이 있고 내지방이 있고 이소지방이라고, 그런 장부에 있는 그 장부에 있는 지방이 제일 안 좋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간이 벌겋게 되면서 간 상부에 있던 지방이 녹아나가면서 간이 완전히 살아나요. 그러니까 지금 신진대사에 의해서 뭔지 모르게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있어 센서의 오작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있어요. 뭔지 모르는, 원인도 몰라. 병원 가면은 몰라요. 왜 모르냐면 그렇게 신진대사의 문제에 의해서 그냥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. 예전에 대사증후군이란 말이 없었어요.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. 그냥 현대 와서 본인들이 모르다가 나중에는 원인 모르는 그것을 그냥 대사증후군이라는 거에 통틀어 넣은 거예요. 그 한의학의 그 어떤 영역을 따왔다고 볼 수 있어요. 원인 없는 것은 병명이 없어요. 근데 원인 없는데 병명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영역에 넣은 거예요. 그 이전에는 뭐라 부르냐면 성인병이라 그랬어요. 그냥 성인병인데 성인병이 완전히 병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. 그러니까 성인병의 어떤 그 출발점이 그거죠. 그러다가 그게 신진대사에서 문제가 돼서 그 원인이 그 병으로 다 나온다 이제 드러나니까 그걸 이제 대사증후군 이렇게 요즘 현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도 마찬가지. 평생 먹는다는 것은 반드시 신진대사에 문제가 일으키는 원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. 그렇다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, 그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, 지나온 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식품에 인연을 닿아서 같은 길을 가고 먹고 용감하게 진행한 사람 몇 명 있어요. 그분은 지금은 71인가 68세 먹었는데 고혈압, 고지혈, 지방간, 당뇨 이 펌프를 차고 있었어요.
그 펌프를 차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 생성돼서 인슐린이 그래서 펌프를 차고 있는데 3년 먹고서 펌프까지 띄었어요. 당뇨 그 인슐린이 새로 생성되기 되고 혈압도 정상되고 그 뭐 고지혈 이런 거 다. 그리고 정말 퍼펙트한 것은 그분은 워낙 많이 먹었어요. 한 번 먹을 때 아홉 알. 사실 그분 때문에 그 다른 영역을 또 보게 된 건데 식품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명효현상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오는데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. 나이도 그렇고 그때 그것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. 근데 그 과정에서 체중이 신진대사가 문제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체중이 그 아까 개 비만 이야기한 것처럼 뚱뚱하게 커져가지고 잘 안 빠져요. 그런데 거기서 7kg에서 8kg가 빠졌어요. 그 몸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? 그런 거예요. 그렇게 많이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다익선이야 먹으면 좋아 그렇게 문대는 게 아니에요. 한 8년 차 오고 지금 제가 하루에 먹는 양이 한 12알 정도 양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25알 숟가락 밥 숟가락 큰 걸로 아침에 3개 저녁에 3개 가끔 중간에 피곤하면 한두 개씩 더 먹어요. 지금 한 2명에서 3명 정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뭐 병원에 검사 같은 걸 안 하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6개월 단위로 다 가서 검사를 하는데 처음에 1년, 2년, 1년 반, 2년까지는 한번 할 때마다 장에 그 폴립, 용종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6개, 7개씩 이렇게 띄었어요. 그런데 나중에 한 3년차 돼서는 그렇게 식품을 매일매일 많이 먹고 그랬는데 장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. 장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 나중에 뛸 게 없어요. 그 의사들도 이해가 안 돼요. 어떻게 이렇게 장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할 수 있는 그게 시작입니다. 제가 이야기하는 뭐 불로불사까지는 아니어도 다시 젊어지고 이뻐지고 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 그게 장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져야 돼요. 그 혈관이 그렇게 되어야만 혈액순환 또 몸에서의 그 신진대사 이런 것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. 그렇게 깨끗해지고 간 수치도 막 파동을 치고 지방간은 있으면 반드시 낫는답니다. 반드시. 또 하나 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뇌혈관계에 문제 있는 거 있죠. 예, 그것도 반드시 낫는다예요. 중요한 건 명예현상이 있을 때 예전에 그런 문헌에도 그렇고 현실에도 그래요. 크게 발작을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 발작을 안 하고 나버려요. 저는 이 영역을 지금 겪어왔고 식구 중에 그런 영역을 지나와서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아서 넘어가지 않고 그 간질이라고 하는 영역 또 그런 영역을 지나왔는데 병원에선 처음에 그렇게 애가 아프고 제가 이 법을 얻기 전에 그냥 답이 없어요. 답이.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.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좌절감이 제일 크게 와요. 현대의학으로 안 돼? 야 이거 어떡하지?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. 막상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노화입니다. 노화.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아직 병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냥 막 늙어요. 늙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. 현대의학으로. 그냥 노화예요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럴 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. 인연을 못 만나면. 그래도 식품에 인연이 있다면 명예현상이 무엇이 들어오든 명예현상은 무엇인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 영역이 확장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. 간 수치도 파동을 치고 혈압도 파동을 치고 움직여요. 움직이면 반드시 정상으로 들어가고 반드시 잡힙니다.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 그 잡힐 때는 그렇게 파동 치는 거예요. 또 명예현상도 파동으로 치면서 그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고요. 건강도 얼굴이 확 좋아졌다가 조금 피곤해졌다 좋아졌다 하면서 그게 이제 젊은 영역으로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어요. 뭐든지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파동을 치면서 그 점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근데 그 명예현상이 세게 들어오면
뭐 항문에서 피가 나가요. 그 우려리라고 해서 갇힌 것이 나갈 때 사람 놀래요. 또 배가 막 꼬이듯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. 흡착이라는 것도 장부가 배가 이렇게 장이 좀 운동력이 어느 영역이 장 묵은역증이라 변비약을 많이 먹고 어느 영역이 그 이렇게 부어오르듯이 운동력이 떨어진 곳이 운동력이 살아날 때 또 그렇게 아파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놀래서 멈추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.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고혈압과 그런 뭐 평생 먹으라 하는 것은 사실은 신진대사의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계속 먹다 보면 식품에서는 1년, 2년 안에 나중에 약을 끊게 되는 일이 저절로 생겨요. 왜냐하면 저절로 정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일부러 굳이 그걸 뭐 끊고 막 먹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. 모든 약을 먹으면 그냥 같이 먹어요. 다만 섞어서 먹지 말고 조금 1시간, 2시간 정도 띄어서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.